앞쪽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다음에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라는 말에 밑줄 치시고, 자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단일한 행정구역에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을 시켜서 토지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등 이런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의 6가지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관리계획. 그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라는 말을 옆에다가 쓰세요. 실행이라 쓰면 됩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뭘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실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종류가 6가지 있죠. 갈로 묶어 보는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6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이랍니다. 이제 어렵죠. 예, 뭐 이게 뭐 도시군관리 6가지. 자,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자 봅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자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이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개발도 실행될 수 있고 정비, 보전이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 당장 개발, 정비, 보전이 실천돼 들어가 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종류가 6가지를 했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는 용도를 정하는 제도라 그랬죠. 자, 특정한 토지에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자,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하거나 변경해라 이 뜻이에요. 자, 특정 토지에 국가나 지자체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해서 용도 정하죠. 자, 시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특정 토지에 지정 변경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지정 변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또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 그다음 시가화 조정구역, 자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이거는 끝말이 다 구역으로 끝났죠. 구역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 용도구역이란 뜻이에요. 그럼 특정 토지에 이런 4가지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도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 변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뭘까요?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이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이죠.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을 할 때도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설치, 정비, 개량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도로, 철도 같은 거 기반 시설 설치하죠. 설치하면은 여기에 울산광역시장이나 뭐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만들어서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설치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자, 우리 양산의 물금 신도시나 해운대 신도시 같은 신도시 있죠. 그 다음에 울산에 산업단지 조성하죠. 이러한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럼 울산광역시에 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산업단지가 필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규모가 큽니까? 크니까 수천 수만 필지 되겠죠. 일일이 그 허가받아 설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형태로 해야 되죠. 자,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산업단지나 신도시 같은 거 조성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자, 이 사업을 뭐 여기 울산광역시장이나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실시 못하고 이 사업에 관한 무슨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이 정비사업이죠. 자, 울산광역시의 중구에 재개발 사업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럼 저게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이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에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자,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자, 어느 토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끝났죠. 이것도 용도구역이에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용도구역을 어떤 토지에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줘야 지정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 관리 계획이 있죠. 이 계획에 맞는 건물만 딱 들어가야 돼요. 아주 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 살면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이런 말 하면은 미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는 얘하고는 술 안 마신다죠. 설득는 소리 한다고 유시간치 하지 말아죠.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일반인들 만나가지고 쓰면은 다시는 안 만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도 이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 변경하거나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관리 만들어야만이 여기에 맞게끔 자 개발이 됩니다. 그다음에 입지 규제, 참 말이 어렵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런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 6가지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 지정 변경이나 용도 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뭐 기반시설 설치 정비된다든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6가지를 하고 싶을 때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못하고 반드시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이 발표되어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실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을 발표하면은 자,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발표하면 개발 정비 보전이 되느냐? 예, 됩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나중에 배우는데 개발이 되든지 보전이 돼요. 어느 지역을 개발시키고 보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이 첫 번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원에 있는 여기 건물 들어왔죠. 이런 건물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자, 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저 산에다가 개발하면 안 되죠. 보전이라 지정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걸 역시 쓴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 변경됨으로써 그 계획이 발표되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딱 지정돼 버렸죠. 되는 순간 이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이 되고 보존하는 곳은 개발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자, 여기 네 가지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제한 보호구역이 관한 관리계획이 발표되면 이 네 가지 용도의 지정 변경됨으로써 뭐가 실천되느냐? 보전이 됩니다. 더 이상 개발이 안 돼요.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도로나 상하수도, 공항 같은 이런 기반시설 들어오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일종의 이런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서 뭐가 된다? 개발이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발표되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공간을 발표되면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된 곳이 새롭게 개발되겠죠. 신개발이 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재개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개발된 것을 다시 개발한다는 뜻.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자, 여기에는 특수한 개발이 됩니다. 입주구역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입주구역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발표되면은 복합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이 관리계획이 발표되면은 이와 같이 개발 정비 보전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은 건설은 이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울산광역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울산광역시에 처음에 여기에 조선시대 때 울산광역시는 뭐였어요? 자, 조선시대 때는 울산광역시에는 여기에 그냥 시골 마을 비슷한 것만 있었지.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서 조선시대 때 북구 쪽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시대 때 철강이 있었어요. 철강. 탄광이 있었습니다. 탄광. 국가가 관리하는 탄광이 있는 탄광도시였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최전방이야. 지금 우리 최전방이 어디예요? 후전선이잖아. 지금은 그때 조선시대 최전방 어디야? 일본하고 외구하고 했죠. 여기가 최전방입니다. 여기가 최전방이면서 여기에 철광업이 국가가 관리한 철강업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까지 저게 철강을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없어요. 저게 다 캐갔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울산이라는 지명이 들어오고 이게 사람이 좀 살다가 자 1970년대 접어들 가까이 가면서 경제개발하죠. 경제개발하면서 울산시를 국가기관산업단지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들어온 것이 뭡니까? 현대조선 이런 것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울산이 이제 크기 시작하는데 자 그럴 때 방향 제시 계획으로 울산시 지역에 어디 개발하고 어디 보존하는지 정해줬겠죠. 그래서 울산시의 개발에는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이게 발표되어서
자, 구체적으로 지금 저 동구에 현대중공업 있죠. 현대자동차, SK 공장 부지가 조성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울산시에 각종 도로망 다 있어야 되죠. 있잖아. 기반에서 설치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어서 울산시 전역에 도로,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이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딱 조성되고 나서 울산 시내 어느 지역에 상업지로서 조성할지 주택지로 조성할지 이런 것을 다 정해줘야 되죠. 용도 지역 이 첫 번째 계획을 발표해서 어느 지역에 주택지고 어느 지역이 공업지고 이게 다 정해지고 산 같은 데는 보존하도록 다 정해졌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게 정해지면서 그게 필요한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지어진 거예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여기밖에 들어왔고,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특히 개발을 못하도록 좀 묶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주군 쪽에도 많고 중구 핵심도시 뒤편에 나지막한 산지들 있죠. 저런 곳은 개발하면 안 돼. 묶어놔야 되죠. 강력하게. 그럴 때 쓰는 것이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이걸 딱 지정해놔놓고 묶어놨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 안에 자 여기에는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고 여기에는 자 아파트 단지 조성하고 상업지역으로서 여기에는 어떤 건물만 배치시키고 건물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다섯 번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울산광역시가 지금 오늘 할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나 시가지나 기반시설이 다 이 계획으로 다 실행되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했대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이거 줄줄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떨어진다. 외울라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외워. 도시군 관리계획 종류 여섯 가지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거. 올해 이 30회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용도, 지역의 뜻을 물었어요. 이거 이해만 한 사람 아주 쉬운 문제죠. 그냥 외운 사람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용도 지구의 뜻을 묻는데도 뭘 묻는지 몰라요. 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아주 쉽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묻는데 이걸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해를 하려면은 요 정도 설명 가지고 이해되느냐? 택도 없습니다. 자, 요걸 하나하나 다 배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여기 있는 네 가지 있죠? 이거 배운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자 거기에 보면은 89쪽 밑에 보면 용도 지역 노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저 93쪽에 보면 용도 지구 노조. 찾았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95쪽에 용도 구역 노조. 자, 그거까지 비우는데, 그거까지 가는데 요까지 비우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자세히 비워야 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자, 거기에 97쪽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노조. 여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반시설 노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자, 그리고 자 책을 넘기시면은 자 거기에 101쪽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요 다섯 번째 거. 자,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저 105쪽 보면은 도시개발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법에서 뭐 배우느냐? 요 사업 하나만 그 법에서 배워요.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법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자 또 어디 보시느냐면은 에 114쪽 보세요. 114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 돼가 있죠. 자, 거기에 용어정에 정비사업이라 돼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요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배워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도시공간의 종류만 이해하면 몇 점 받느냐? 60점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줄줄 외워가지고 외우면 60점 점수 못 받아요. 그걸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워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 6가지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24문제가 나옵니다. 24문제. 몇 점? 60점. 예.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걸 외우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 잘하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토지를 볼 줄 알아집니다. 아, 저 토지는 된다 안 된다 다 보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서 토지 개발에 관해서 뭐 특강 같은 거 하죠. 가가 들어봐봐야 똑같은 거 이거 가르쳐줘요. 이거 실컷 듣다가 한 4-5시간 듣다가 기분이 딱 나쁘죠. 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다 배운 건데 새로운 게 있나 싶어 가지고 갔는데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은 또 쫓겨달라니까 많이 달라니까 5시간 특강 듣는데 2-30만 달래요. 돈만 갖다 내빌 부르고 실컷 병안하는 거 그거 뭐 가서 복습하고 오는 게 복습하고.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강 형식으로 뭐 이렇게 심으라고 하죠. 뭐 가르쳐주냐 이거 가르쳐줘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 미리 이야기했지만 계획을 통해서 국가지자체가 어디 개발하고 보존하는지 딱 정해놨다 그랬죠. 보존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 개발되는 토지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개발하는 거 배우러 간다면 결국 뭐 가르쳐준다? 이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설득없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하지 마시라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개발에 관한 것은 저기 답니다. 그런데 이제 법 3개를 가지고 이걸 자세히 배우려니까 머리가 어떻습니까? 자, 부이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다시 책을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89쪽에 돌아왔습니까? 도시공간계획 종류 6가지 중에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관한 걸 배우는데 그 밑에 용도지역이 나오죠. 자, 글로 갑니다. 용도지역.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토지 용도 제도를 배웁시다. 자, 여러분 공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되면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하겠다는 겁니까?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뭐 해란 뜻이에요? 건축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에는 용도를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는데 거기에 맞게끔 건축물을 넣어야 됩니다. 자,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종류는 3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자, 지역, 지구, 구역이 뜻이 어찌 되는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 다 특정 지역이란 뜻이에요. 특정 지역인데
어떨 때는 지역이란 말을 쓰고 어떨 때는 지구라는 말을 써요. 또 어떨 때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부터 여러분 먼저 배워야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아주 큰 곳을 뭐라 부른다? 지역이라 합니다. 지역. 자, 지역 안에 조그마한 곳 있죠. 지구라고 합니다. 또 조그마한 지역이 있죠.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이라는 것은 용도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역. 그럼 지구는 용도의 보완된 기준, 보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지구라 합니다. 지구. 그 다음에 자, 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때 쓰는 것이 뭐다? 구역이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부터 구분해야 돼요. 지역, 지구, 구역. 지역은 가장 일반적으로 넓은 지역에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이고, 지구는 조그마한 지역인데 일반적인 기준인 지역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걸 살짝 보완시킬 때 쓰는 것이 뭐다? 지구. 자, 구역은 작은 지역인데 지역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고 보완된 기준을 적용해도 여기는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특별한 별도 기준만 적용시킬 때 쓰는 것이 뭐다? 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자, 첫째, 전국토 대상입니다. 전국토 대상. 자, 전국토의 대상에서 용도를 정하는 자,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용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표현해놨고, 자, 용도를 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 여기는 용도장 공업지역, 얘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용도를 정할 때 쓰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용도지구는 국지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 뜻이 필요할 때, 자,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보완 기준을 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처럼 전국토에 다 지정돼 있다, 안 지정돼 있다?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다 지정돼 있죠. 다 지정돼 있는데 용도지구는 필요한 것만 지정해 놨어요. 어떨 때 필요하냐? 위에 있는 용도적 일반적 기준 가지고는 적용하는데 무슨 점 생긴다? 부족한 점이 생겨요. 그걸 살짝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보완해서 자, 보완된 기준을 적용시켜서 보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다?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국지적으로 역시 필요할 때 지정하고, 여기에는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기준으로 목적이 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배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용도구역. 그래서 이런 뜻이. 자, 그럼 여러분이 딱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용도지역은 무슨 기준이다? 일반적이다. 지구는 보완됐다. 구역은
별도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토에다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해 놨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넣도록 자, 이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 넣어라라고 정해놨겠죠. 그 건물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정하지 않는 건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놔놓고 자, 어느 지역에는 이 지역에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생기죠. 그럴 때 그걸 살짝 보완시키는 것이 뭐다? 지구예요. 요게 딱 이 지정되면은 일반적인 용도지역 기준에다가 보완 기준을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역 기준이나 지구 기준 가지고는 여기는 목적 달성이 안 되죠. 이는 별도 기준을 정해야 돼요. 목적 달성하기 위한 별도 기준만 딱 정하게 해서 정하는 것이 뭐다? 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책을 읽으면 조금 알듯 말듯 해요. 하도 어렵게 써놨어요. 자, 일어나고 봅시다. 자, 용도지역 찾았습니까? 자, 용도지역이라 하면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정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뭐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읽었을 때 한마디로 뭐다라는 것이 안 떠오릅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일 끝에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가 있죠. 자, 위에 도시군 종류 6가지 중에 1번 있었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확정이 됨으로써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돼.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 변경하는데 이게 지정 변경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첫째 줄에 보시면은 자,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 버립니다. 거기 용도 지역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은 전국토의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국가 자체가 지정해 주겠죠. 지정 뭐 변경하게 되면은 자, 그 지정된 또는 변경된 지역별로 건축물의 첫째 줄에 용도가 있었죠. 건축물 용도가 무슨 뜻이에요? 용도 종류로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건축물 종류, 들어갈 수 있는 종류, 지역별로 용도 지역이 지정됐죠. 그 지역에 맞는 건축물 용도 종류, 그 다음에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건폐율 용적률 좀 이따 배웁니다. 예. 자, 이런 세 가지를 적용해서 제한함으로써라는 거 있죠. 그걸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뭘 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 뜻입니다. 그 말 뜻이 이렇게 지역별로 용도지역 지정해놔 국가 자체 지정하면은 국민들이 그 지역별에 맞는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이 법령에 맞는 건물을 넣어서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자, 여러분은 용도지역 속에 평생을 살다 가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택 있죠? 용도지역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학원 건물 용도지역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뭐?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이 된 거예요. 용도지역에 따라.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 갑인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이 토지에 자 가기 전에 훨씬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있죠. 행정기관이 여기다가 방향 제시 계획,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으면은 방향 제시 계획으로 도시 군 기본 계획 있죠. 기본 계획을 가지고 여기 방향부터 제시해 놨어요. 옛날에. 그래서 뭘 하라? 개발하라고 정해놨다. 개발 내용이 여기에 주택 개발을 하라고 정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실행 계획이 발표되겠죠. 예, 실행 계획이 발표되는데 도시군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택지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통해서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겠죠. 뭐로? 주거라고 지정해 줍니다. 주거. 이미 옛날에 지정 다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된 상태예요. 이미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건축을 하겠죠. 자, 나는 내 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용도 지역이 지정된 거 있죠. 맞는 것만 넣어야 됩니다. 자, 건축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이 토지의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뭘 해야 된다? 확인.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토지용액 확인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떼보면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다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전국 모든 토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주거라는 용도가 됐죠. 그럼 이 주거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아닌 거는 설치 못해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자 이게 어디다 정해놨다? 법령에 정한 거 있죠. 이 기준에 맞게끔 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걸 보고 적합한지 확인하겠죠. 적합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해준다?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전국에는 모든 건축물 다 이래 지은 거예요. 예, 어떤 건물이든 다 용도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건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두 있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뭐 용도지역에 따라 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라면은 결국 간단하게 전국토의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해 놨겠죠. 그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뭐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누가 용도지역이 뭐냐 물으면 간단하게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 따라 건축하는 제도.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은 자 어떤 것이 발생되느냐?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은 자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공공복리 국민 전체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 뜻이. 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게 밑줄 치시고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자 전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중복을 되지 않게 지정해라. 서로 중복 지정하지 마라. 서로 중복 지정하지 마라는 것은 상호가 무슨 뜻이에요? 서로. 근데 조금 더 풀었으면 같은 지역, 같은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끼리는 서로 중복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의 토지에는 반드시 용도 지역이 몇 개? 한 개만 지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 개 중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용도 지역이 여러 개면 들어가는 건물이 다 이게 다 지역별 다 돼가 있겠죠. 여러 가지 중복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대한민국의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은 몇 개만 있다?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 지정해놔놓고 부족한 점이 생기면 지구로 뭐한다? 보완시키고, 또 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구역으로 별도 기준 적용해요. 예. 이렇게 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용도지역이 가장 일반적으로 전국토에다가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기준을 법령에 정해놨고 여기에 맞게끔 자 건축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토지에 방향지시 계획부터 발표하죠. 개발 보전 정해주고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이 실행계획을 통해서 도시공간이 만들어서 결정이 되면서 지정돼 버리죠. 딱 주거지역까지 딱 지정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럼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 뭐만 한다? 건축. 그럼 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무슨 법 배운다? 그것 때문에 건축법 배워요. 그럼 이 건축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자라고 건축법을 배웁니다.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머릿속에 딱 기억 정리를 하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읽어봐봐야 이런 쉽게 이해 못하니까. 전국토에다 대상으로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용도지역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째가 도시지역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박스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면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자, 이 네 가지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한 것은 또 잠시 쉬었다가 배우도록 합시다.